안녕하세요. 관세평가 허준 관사입니다. 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40회 관세화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아쉽게 이제 합격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합격생 그리고 강사 설명의 자리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년 시험을 위해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상으로 10월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죠. 11월로 가정하면은 11월에서 12월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1, 12월에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2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예생이신 경우 그리고 내년에 1차, 2차를 모두 합격해야 되는 동차이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11, 12월 이후에 1월 달에 뭐가 있죠? 1월 달에 바로 모의고사 과정이 있죠. 1월 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이 모의고사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달까지 내년 6월에 있을 시험날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과 취하지 않을 것들을 좀 선별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예생이신 경우 당연히 약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동차인 경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 1차 때도 1차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지 1차와 2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지 그리고 1차도 과목별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상황마다 뭐 다르겠지만 일단 동차이신 분들도 요거는 그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회계 그리고 회계 다음 이제 내세법이죠. 왜 회계와 내고 서비스법을 언급드리냐면은 사실 무역 영어와 관세법은 2차 과목의 일부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두 과목은 지금 아직 좀 잊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특히 이제 회계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작하시면서 2차 과목도 당연히 부족한 점 보완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내가 이 11, 12월 때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쭉 모의고사를 계속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 12월에 관세 평가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평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1, 12월 안에는 요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부족한 점 보완 요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끔 보면은.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법령 암기. 관세평가 법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평가 관련된 법령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이제 평가 출제 유형 자체가 법령에서만 거의 한 60에서 70%의 배점을 부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령 암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11, 12월에는 이 부족했던 법령 암기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들 있잖아요. 뭐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압수 정리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내용을 추가했으면 한다.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했을 때 그 답안이던가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좀 추가했으면 한다라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서 뭐 협정이라든지
그리고 11월, 12월에 제가 다룰 뭐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 추가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11월, 12월에 법령을 미진했던 법령 완벽하게 암기하고 좀 추가할 자료들을 내가 시험 날까지 가져갈 자료들을 조금 더 취합해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 패턴이에요. 생활 패턴이 어떤 의미냐면은 앞서서 이제 다른 권사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11, 12월 당일 끝이 아니고 우리는 6월 달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내년 6월 때까지 내 몸 상태를 시험에 최적화시켜 놔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생활 패턴을 좀 규칙적으로, 좀 단순하게 루틴화 시켜서 내년 시험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활 패턴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뭐 규칙적으로 뭐 동일한 시간에 자고 동일한 시간에 뭐 일어난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의 그 공부에 크게 지장을 줄 만한 이벤트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안 하던 연애를 한다던가 뭐 좋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하던 연애를 한다던가 혹은 잘 만나고 있다가 헤어지는 것도 사실 공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도록 6월 달까지는 변동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내년 6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가고요. 내년 뭐 3월, 4월 이쯤 되면은 지금은 뭐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때 되면 또 그때 다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멘탈 관리라든지 체력 관리라든지 뭐 슬럼프 같은 게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가서 조언을 별도로 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